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외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선 방산주가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9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 경영 전략 논의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전략과 미래 성장 방안에 눈길이 쏠립니다. 체보레가 내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3세대 아메리칸 픽업 트럭 올뉴 콜로라도를 출시한 데 이어 연내에 중형 SUV 이코녹스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외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암살 시도에 대한 굳건한 대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증권가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을 넉 달 앞두고 트럼프 승리를 염두에 둔 배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공화당의 결집력이 강해진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동정 여론이 확산되며 표심이 트럼프에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국방 강화 기조는 국내 방산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교보증권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며 나토 유럽 내 방위비 분담 비율이 늘어나 국내 방산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친화적이라는 평가 속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가상자산 관련주의 움직임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6만 원 선을 밑돌았고 포스코홀딩스와 LNF 등도 줄줄이 빠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대선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더 기울어짐에 따라 방산, 제약, 에너지, 원전 등의 매수세가 집중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은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눈치 보기에 들어간 코스피는 2860선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3원 넘게 올라 1380원대 초반으로 재차 복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지난 3월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스트레스 DSR이 연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선 총 23,328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53.1%는 9억 원 초과 거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서초구가 94.6%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원 초과 비중은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초구가 7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저리 대출 상품 출시와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매수세를 자극하며 3월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에서 1,976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58.4%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늘고 고급 주거지의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9월로 연기되며 대출이 막히기 전에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계에선 특히 입지 여건이 뛰어난 강남권, 마포, 용산 등을 중심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더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잇따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현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 경영전략 논의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금융지주사별 전략회의 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달 초에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요. 지난 12일에는 우리금융지주가 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이제 개최했고 오는 19일, 20일 이틀간 KB금융지주 회의가 예정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별도 회의 일정 계획은 없고 상시 개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경영전략 재정비와 리스크 대응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먼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하반기 경영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일에 금융지주 중에 처음으로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열었는데요. 디지털 혁신과 그리고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쟁사인 이승건 토스 대표를 디지털 혁신과 관련 특별 강사로 초청할 정도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한 우리금융지주는 핵심 예금과 기업금융, 자본시장, 자산관리 부문 핵심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 달 본격 출범 예정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증권사 출범 초기에 대대적 신규 고객 확보 등 비즈니스 역량에 집중해서 10년 내 10위권 증권사 도약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출범 초기 급성장을 위한 자금 투자 규모도 주요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생보사 패키지 인수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라 올 하반기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두고 우리금융은 이제 중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하반기 주요 경영 전략도 무엇이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KB금융지주는 오는 19일과 22 이틀에 거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주사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실적 점검과 그리고 하반기 주요 실적 연인을 위한 전략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어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상생금융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KB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초로 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 등 지주를 포함한 9개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할 정도로 이 디지털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 회장이 평소에도 강조한 이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또 나아갈 방향이 또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는 이제 상시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경영 전략 회의 별도 일정 계획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인데요.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홍콩, 호주 등 해외 IR 일정 등을 미뤄볼 때 밸류업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 또 하반기 주요 이슈로 분석이 됩니다.
또 금융지주들의 이런 지각 변동에 따른 비은행 계열사 강화 속도전도 예상이 되는데 이 지주사를 좀 살펴봤을 때 하나금융과 함께 비은행 계열사 취약 지주사로 꼽혔던 게 우리금융이었는데요.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이제 덩치 키우기에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자 하나금융 역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동시에 금융지주사 모두에게 놓인 공통의 전략 과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이 내부 통제 강화 기조와 또 책무 구조도 도입 등 경영 환경 급변에 따른 이 맞춤형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또 올해 상반기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또 금융사고가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우리금융은 2022년에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고 올해는 18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4대 금융 지주사는 아니지만 농협은행의 올해 3건의 100억대 금융사고, 또 지난해 경남은행의 3천억대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제 터지면서 내부 통제의 부실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달 책무구조도 도입과 함께 내부 통제 고삐를 바짝 조인 상황이고 지주사들은 구체적 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또 동시에 PF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하반기부터는 당국 주도로 본격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계획에 따른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금융권 중심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는 금융지주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금융권의 건설 부동산업 기업 대출이 617조에 육박하며 9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연체율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측은 금융 부분만 놓고 보면 부동산 PF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강 원인으로 올해를 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가장 강력한 해라고 꼽으면서 경고한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도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함께 4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가 오늘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더 2025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와 전 후방 주차거리 경고, 일열 열선 시트, 실내 소화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다양한 디자인 선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를, 그래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가 추가됐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쉐보레가 내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3세대 아메리칸 픽업 트럭 올뉴 콜로라도를 출시하고 연내에 중형 SUV 이코녹스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라인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픽업 트럭이 물살을 가르며 질주합니다. 쉐보레가 오늘 국내에 출시한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 올뉴 콜로라도. 5년 만에 풀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진화한 이 차량은 전면부의 거대한 사이즈의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이어져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새롭게 적용된 파워트레인인 2.7리터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14.3마력에 최대 토크 54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차로 일상생활과 레저 활동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한 모델로 국내에서는 풀옵션 모델만 출시됐습니다. 쉐보레는 이날 출시한 올뉴 콜로라도 외에 연내 추가로 신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쉐보레는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간 올뉴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국내 고객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국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제 쉐보레는 하반기 중형 SUV 이코녹스 전기차 모델의 국내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GM은 한국 시장에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중심의 투트랙 전략을 앞세워 해외 판매를 늘리면서
3세대 콜로라도와 이쿼녹스 EV 등 신차를 앞세워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식품업계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일명 로코노미 메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특산품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익숙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소스 안에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자란 고추가 잘게 다져 들어갔습니다. 맥도날드는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 진주산 고추로 알싸한 한국의 맛을 더한 햄버거와 충북 영동군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켓을 넣은 탄산 음료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인 맥도날드. 올 6월까지 프로젝트를 통해 출시된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2천만 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지역 농가와 손잡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속속 내놓는 건 로코노미 트렌드의 영향. 로코노미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에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용어입니다. 로코노미 제품은 소비자에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농가인 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 고추를 전 국민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2기를 준비 중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참여 고객은 충청남도 해안과 홍성에 숨겨진 식재료를 탐방하고 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맛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0월 중 해당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팝업을 엽니다. CJ 프레시웨이 역시 충청남도 농특산물을 활용해 단체 급식장에서 지역 맛집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만남 상생 프로젝트를 오늘 11월까지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먹거리를 사용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새로운 콜라보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모습.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과 지역 농가가 협업하는 로코노미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과 선박 엔진 시장의 1위, 3위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산 단계별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해졌습니다. 기업 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입니다. 이번 기업 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대웅제약이 오늘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지난달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학기술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명은 클로듀로 국산 보톡스가 아르헨티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웅제약은 올해 4분기 현지 파트너사 옥사파마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클로듀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인당 평균 보톡스 시술 횟수가 세계 4위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시장 진입을 위해선 미국과 유럽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정하는 고위생 감시국으로부터 생산 공장 GMP 인증을 보유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클로듀의 아르헨티나 품목 허가를 발판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톡신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백상연구원 미술정책연구소와 서울시 미술관협의회가 시민 도슨트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자원봉사로 이뤄지던 도슨트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미술관 도슨트 학교 첫 기수회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도슨트 학교 1기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40명으로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이날 개교식에는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과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노준희 토탈미술관장 등을 비롯해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백상연구원 미술정책연구소와 서울시 미술관협의회가 공동기획하고 주관한 이번 도슨트 학교는 지난달 20일 수강생을 모집해 지난 2일 1기 합격생을 발표했습니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전시 해설사를 말합니다. 큐레이터는 전시 프로그램 구상과 홍보, 예산 등 행정 업무까지 총괄하는 반면 도슨트는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과 마주하면서 안내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슨트 학교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시 관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한 도슨트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미술관은 종전과 다르게 더 이상 유명한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그냥 보물창고가 아니라 모두의 배움, 즐거움,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열린 공간입니다. 미술관 도슨트는 종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는 가이드보다는 한층 성숙하고 그리고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개교한 1기 도슨트 학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주 1회 이론 강의와 현장 실무를 마친 뒤 수료식과 인큐베이팅, 검정평가를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는 서울시 미술관협의회 소속 22개 공사립 미술관이 도슨트를 필요로 할 경우 우선 추천 대상이 되는 등 직업 도슨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슨트 학교가 양질의 전문 도슨트를 양성해 중소형 미술관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미술 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조 6,832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연간 목표의 120%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이 최대 주주인 한양학원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증권사 M&A 시장에 큰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근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SK그룹 내에서 전략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역량과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동아시아인 5만 7천여 명의 피부 유전체를 활용해 피부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연구에서 규명한 피부 유전자들은 고효율 피부 광채 솔루션 개발을 위한 타깃 유전자가 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